이재명 대표 하면은 여러분들 떠오르는 그 키워드가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조폭 깡패 뭐 이런 키워드도 떠오르실 것 같고 뭐 조폭 깡패랑 연관이 돼 있는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워낙에 이제 그 하고 있는 언행이나 그 지도 보니까 입만 열면 맨날 깡패라고 하잖아요. 그 검찰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좀 떠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가 이제 그 모 배우와 김부선 씨죠. 뭐 김부선 씨와의 어떤 그 논란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저는 진짜 그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이거 뭐 존경스럽다라고 해야 되나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어떤 그 여배우랑 그런 식의 어떤 썸씽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식의 썸씽이 김어준을 통해 가지고 당시 한겨레 지명까지 차지하면서 그렇게 기사가 나갔다라고 한다면 뭐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그 김부선 씨의 그 주장 내가 이제 그 부산이었나요? 부산 바닷가에 놀러 가가지고 모 어떤 그 정치인과 같이 그렇게 놀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처음 사실상 보도가 됐던 게 김어준의 보도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김어준이 한겨레 소속의 무슨 뭐 글 같은 거 막 쓰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 김부선 씨의 얘기를 실어줬던 게 김어준이에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던데. 뭐 어쨌거나 그런 식의 얘기가 한겨레까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진보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그 논란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고서는 어떤 그 불륜의 불자도 꺼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데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뭐 거리낌이나 이런 게 아예 없으신 것 같아요. 툭하면 진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툭하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도 지금 떠벌리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 이번에 이제 그 최고위회에서 장경태가 또다시 사고를 쳤죠. 이 장경태는 지난번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사진을 가지고서도 뭐 빈곤 뭐 어쩌고 저쩌고 포로 시작하는 그 단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제 단어를 쓸 정도로 굉장히 좀 저질스러운 인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고해성사 한 가지를 좀 하면은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완전히 그 처음 시작할 그 시기에 아프리카 TV랑 그 기획을 했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진보 쪽 두 사람과 보수 쪽 두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토론하는 그런 거를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진행을 보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제가 불렀던 사람이 이준석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지? 우리 쪽은 기억이 안 나고 그 좌쪽에 있었던 사람이 놀랍게도 이제 그 장경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편 패널에 항상 그 자주 나오는 민주당 그 있지 않습니까? 안경 끼고 그 되게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개구리 같이 생기신 분.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서재필, 서재현 맞나요? 서재현이었나? 어쨌든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했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식사도 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두런두런 했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장경태는 굉장히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순한 느낌이었습니다. 순한. 믿기지가 않지만 실제로 그래갖고 얘기했던 게 뭐 되게 뭐 두런두런 이런 얘기 하면서도 굉장히 좀 그 착하다라는 인상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야,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나이 먹고 이래가지고 뭐 앞으로 어떻게 살까 싶었는데 그랬던 인간이 갑자기 그냥 막 배지 달더니만 저렇게 지금 막 미친 사람이 돼 있잖아요.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이재명 옆에서 그렇게 막 끔벅끔벅거리면서 같이 쫓아다니고 있는 모습 보면은 완전 그냥 딴 사람 그렇게 정치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뭐 또 지금도 최고위원이 아닙니까? 지금도 최고위원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최고위원인데 재선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중진급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말 소름 끼치죠. 근데 이 장경태가 이번에 또 어떤 사고를 쳤냐? 놀랍게도 장시호의 그 녹취록을 이번에 공개를 한 겁니다. 장시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최서원 씨의 누나의 딸이죠, 그렇죠? 최서원 씨의 누나의 딸. 그러니까 이제 그 최서원 씨의 조카인 겁니다. 근데 그 조카 그 장시호라고 하는 사람이 한창 이제 그 국정농단 당시에 그 시기 당시에 뭐 이제 그 이재용 그 회장과 관련된 그런 어떤 뭐 논란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쇼트트랙 쪽에서도 뭐 관련된 논란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재용을 잡기 위해 가지고 검찰 측에서 장시호를 회유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녹취록을 이번에 장경태가 공개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그 녹취록을 이제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첫 번째, 2017년도 재판을 준비하고 있던 그 과정에서 검찰
검찰 측이 장시호한테 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너한테 형량을 좀 선고해 달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구형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알려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필이면은 그때 이제 1년 6개월 정도다라고 알려줬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1년 6개월이 구형이 돼가지고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도 1년 6개월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좀 충격적인 내용이 당시 장시호의 수사를 맡고 있었던 검사, 그 검사랑 장시호 두 사람이 이제 그 불륜 관계였다.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좀 사적인 관계였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그때 당시 사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형량을 미리 알려줬다. 구형을 어느 정도 할 거다. 이거는 이제 이번에 뭐 처음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뭐 둘 사이에 뭔가 좀 썸씽이 있었다. 뭐다. 뭐 따로 만나가지고 위로를 해줬다. 뭐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던 거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타이밍에 이거를 갖다가 녹취록을 장경태가 또 깐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만약에 이 녹취록이 신빙성이 있고 뭔가 조금 그래도 기사화가 되겠다라고 하려면은 이 녹취록이 어떤 녹취록이 되겠습니까? 장시호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 이 뭔가 녹화가 돼 있거나 녹취가 돼 있거나 아니면은 장시호와 그 구형을 미리 알려줬다라고 하는 봐주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 검사 둘 사이의 통화 녹취, 이러면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검사가 담당 수사를 했던 검사가 장시호한테 전화를 걸던가 아니면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야 우리가 어느 정도 구형을 할 거니까 야 너 이재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다 풀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뭔가 더 다른 사건 같은 경우는 기소 하나만 하고 딴 거는 내가 그냥 봐주게 할게.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철저히 그냥 어떤 녹취록이냐? 장시호가 자기랑 친한 누나랑 대화를 하는 내용에 불과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철수야 있잖아. 진짜 실명 얘기할 뻔했다. 야 철수야 있잖아. 내가 어제 이재명이랑 술 마셨다? 야 철수야 내가 어제 이재명이랑 술 마셨는데 거기에 좀 부적절한 어떤 모습들이 있었어. 라고 제가 그거를 얘기해 놓고 그거를 이제 뉴탐사한테 보내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신빙성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지금 얘기가 오버랩이 되죠. 뭐랑 오버랩이 됩니까? 지난번에 청담동 술자리랑 그때 당시도 그거를 터뜨렸던 게 누구였습니까? 뉴탐사인가 열린 공감인가 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모르겠는데 뉴탐사인가 뭔가는 거기서 터뜨렸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누가 김의겸이가 당시 이제 국회까지 가가지고 난리를 쳤던 거 아니에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김의겸 본인 스스로가 무슨 뭐 협력을 했다라고 했다 뭐라고 했었더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뭐 협조를 받았다라고 했나 뉴탐사 측이랑 이렇게 공모를 했다. 정확한 워딩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자기가 또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경우도 똑같은 거 이거 터트린 게 또 뉴탐사입니다. 대신에 이제 김의겸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가리가 됐으니까 김의겸 자리를 지금 차지해가지고 누가 장경태가 똑같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한 번 해도 모르게 협업을 했다고 협업 한 번 해도 모르겠는데 두 번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 지금 장경태가 주장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인 게 녹취록에 따르면 이 녹취록은 뭐다? 그냥 장시호가 지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 그 녹취록에 따르면 장시호한테 증언에 대비해가지고 검찰 측이 내용을 미리 적어주고 이거를 외워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화영의 무슨 뭐 술판 논란 그것도 터무니없는 얘기인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검사가 무슨 뭐 장시호 씨한테 이렇게 막 써줘가지고 자 이거대로 얘기하십시오 그냥 외우고 재판 가가지고 진술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검찰 자체가 없어져도 무방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입니다. 그 검사는 탄핵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속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게 심각한 사안인데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그 저기 종편 패널들 민주당 쪽에 있는 종편 패널들 뭐 맨날 그 헛소리하고 있는 패널들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좀 현실성에 떨어진다. 말이 안 되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야 형량을 우리가 조금 이런 식으로 해줄게 구형을 우리가 이 정도로 할 테니까 수사에 조금 협조해줘. 그거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애당초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정도야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해도 회유가 있었다라고 해도 무슨 뭐 검사가 이런 식으로 써줘가지고 자 장시호 씨 이거 외우세요. 이거 외워가지고 가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도 민주당 쪽에서 난리를 쳐가지고 법을 바꿔버린 건데 지금은 아무리 그 검사한테 조사를 받아가지고 A는 B고요 C는 D입니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할지라도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제가 압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압력을 받아가지고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 다 무효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검찰이 모를 리가 없는데 무슨 뭐 갑자기 뭐 장시호 씨한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이거 써가지고 재판 가가지고 그렇게 증언하십시오. 그럼 만약에 장시호가 재판에 가가지고 내가 이런 식으로 압력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무슨 뭐 검사가 써준 거를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이미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장시호 본인 스스로조차도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검사 측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 악의적인 음해다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거야 당연한 것이고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 뭐가 있냐? 자기는 그때 당시 어디에 가 있었다? 특검에 파견 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요 지금 사안 같은 경우는 뭐 국정농단 때 뭐 워낙에 그런 일이 많았지만 특검으로 갔다가 검찰로 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지금 장시호와 관련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한 3번 가까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김모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 어디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검에 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무슨 뭐 장시호 씨를 갖다가 수사를 하면서 구형을 뭐 어느 정도 한다고 얘기해 주냐.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미 끝난 것이죠. 특검에 가 있었는지 안 가서 있는지 파견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서류를 통해서 기관 가지고 다 확인이 되니까 명백하게 이게 가짜뉴스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걷다 대고 이재명이가 옆에 장경태가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또 헛소리하고 앉아있으면 야 경태야 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려도 모자랄 판인데 이재명이 그 얘기를 듣고 사실상 확정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검찰이 이게 지금 무슨 뭐 깡패인지 모르겠다. 검사인지 깡패인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녹취록도 검사가 들어가 있는 그 녹취록도 아니고 장시호의 일방적인 얘기, 허언이 들어가 있는 그 얘기에 불과한 것인데 야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지와 관련된 수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막기 위해 가지고 지와 관련된 수사 결과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거를 왜곡시키기 위해 가지고 검찰 자체를 악마시키겠다는 생각에 똘똘 차 있다 보니까 장경태의 그 미친 소리조차도 확정적으로 얘기하면서 검사인지 깡패인지 이런 얘기나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까지 덧붙이고 있냐? 해당 보도에는 이 보도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언론사가 쓰는 것도 아니고 그 뉴탐사인가 뭔가 하는 그런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저질들의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낯뜨거운 얘기도 있는 것 같다. 검사가 조사를 받는 피의자와 이상한 남녀 관계였고 살림을 차렸다는 내용인가? 사실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지가 만들고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데요? 지가 지 입으로 하고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뭐 뇌가 막 왔다 갔다 하나요? 좌우로? 좌쪽으로 가 있나? 뇌가 그냥 한쪽으로만? 사실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원래 정상인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쥐가 그 얘기를 갖다가 국민들이 보기에 낯뜨거운 얘기도 있는 것 같다. 조사를 받는 피의자와 이상한 남녀 관계였다. 검사가 살림을 차렸다는 내용인가. 지가 지 입으로 얘기를 해놓고서는 무슨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지가 얘기를 해놓고. 뭐 관련된 논란이 워낙에 많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도가 트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워낙에 이 이슈에 대해 가지고 뭐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와 관련된 논란부터 깨끗이 처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떠들더라도 떠드시기 바랍니다.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식들 보기, 아내 보기는 안 부끄러울 것 같아. 뭐 아내도 그냥 남이라고 해버리고 자식도 남이라고 해버리는 사람이니까 제발 염치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